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등학교 또 남수원중학교 학부모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백병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샘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오늘 교육공감은 벌써 14번째 시간이고요. 봄이 막 확 찾아왔고 이게 뭐 1월 시작해요 막 이랬는데 벌써 이제 1년에 4분의 1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근황 이야기 잠깐 할까 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4월이 됐더라고요. 왜 벌써 4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4월이어서 뭐 지내놓고는 보니까 4월 1일 날 만우절이었는데 만우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고 벌써 이제 4월 4일이 됐는데 꽃이 정말 며칠 사이에 달라지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됐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꽃을 보고 봄을 느끼는 이상한 네, 그렇죠. 봄을 날씨가... 기다려야 되는데 꽃이 핀 걸 보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 깨비쌤. 그러니까 4월이라기보다 4분의 1이 벌써 지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3월 첫째 주 빼고는 그 뒤로는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이게 지구가 더워져서 시간도 빨리 흐르나. 그리고 월요일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나가보니까 다 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하루만 해도 이렇게 피나? 그래서 저는 꽃들도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막 잠도 많고 막 몸도 피곤하고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저도 좀 막 게을러지기도 하면서도 벌써 이제 4월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좀 체력도 분배하고 또 이거를 올 한 해 또 잘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 공감은 진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선행초 교장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초등학교에서 진로 교육, 뭐 진로 체험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진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우리 백병부 교육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오셨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문 열었는데요. 깨비쌤, 오늘 이야기 또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진로교육인데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뭐지? 이런 고민이 좀 저는 30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지난주에 6학년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6학년의 특징이 얘들아 독립과 의존 사이, 저항과 반항 사이, 부모와 친구 사이 어디쯤이라더라. 그러면서 끝에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대.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근수근 맞아요. 곡선중 가야 되는지 남선중 가야 되는지. 고민돼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진로가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의사 경찰 이런 거요? 아니 그건 직업. 그러고 나니까 저도 살짝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 말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저도 더 어렵고 애들도 더 어렵고 눈을 막 이상하게 뜨면서 뭐라니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로는 어쩌면 삶의 철학이나 방향을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되게 기쁘고 존재감을 느꼈어. 그래서 이 다음에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걸 고민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고봉으로 돕는 사람은 소방대원 아닐까?
내 목숨을 담보로 감히 다른 사람을 도와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직업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는지 애들도 끄덕끄덕은 했지만 뭔지 모르고 저도 말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한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맨날 장래희망 조사해가지고. 맞아요. 혹시 두 분은 뭐 초등학교 때 어떤 그 진로와 관련한 고민하신 게 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초등학교 때. 하여튼 이제 그때는 성적표에 생활통지표에 그 본인의 진로 희망, 부모의 맞아요. 진로 희망 이렇게 두 칸으로 써져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늘 자녀의 희망대로. 그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워낙 이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그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썼던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썼던 부모님 칸에 그렇게 써져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정작 제 칸에 뭐가 써져 있었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뭐 과학자, 뭐 그런 뭐 대통령, 뭐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대부분 유행했었으니까. 대통령은 한두 번쯤은 써보는 것 같아요. 문과는 대통령, 이과는 과학자. 아는 직업 개수가 한 10개쯤 됐을 테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생님을 자주 보니까 선생님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애들 저보다 어린 동생들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 그래서 엄마도 그냥 선생님, 교사가 제일 늘 있었던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여학생들은 거의 다 그냥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뭐 교사, 여자친구들은 뭐 변호사 쓰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뭐 유치원 선생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자꾸 어느 해인가는 이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진로 교육을 되게 강조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이번 해가 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우리가 진로 교육을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그 번뇌에 시달리면서 직업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육청에서 무슨 선수를 보내준다, 뭐를 보내준다 학교로. 근데 그거는 직업 교육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고등학교, 대학 간 우리 애도 직업이 뭘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진로 교육이라는 게 교육과정 전체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잘하지? 난 뭘 관심 있어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알기 위해서 뭐 흥미를 갑자기 끌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그게 자체가 진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마치 인성교육이 인성을 교육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나? 근데 왜 인성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인성교육이라는 그 네이밍을 자꾸 써서 강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처럼 진로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자꾸 영역을 나누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로에도 왜 단계별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자기 이해가 먼저고 뭐 그다음에 그 흥미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직업의 세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뭐 중학교에 가서 진짜 직업 탐색을 또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뭐 이렇게 딱 어느 특정 과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 발달 과정 중에서 스스로를 잘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교육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체험 활동 있잖아요. 진로 체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강처럼 뭘 와서 하는 걸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이 초등학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신기해할 텐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를 학생들에게 좀 주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신기하긴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직업인의 세계가 부모와 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진로교육적 측면보다도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느낌. 그래서 선행에서 예전에 5, 6학년 대상으로 직업인을 한 10명 정도 교사 인맥을 동원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KBS 아나운서도 있고 라디오 작가도 있고 또 특이하게 그때 연락이 인맥이 닿아서 슈스케 그 댄스 안무 지도사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를 교사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분이 너희 여기 왜 왔어? 댄스. 춤이 좋아서요.
춤이 좋으면 먹고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직업이 뭐야? 먹고 사는 게 직업이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네.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배운 직업 교육하고 현장에 나가면 깨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그것만이 진로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진로 교육이든 직업 교육이든 현실을 잘 보여주고 이해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진로 교육이든 직업 교육이든 특히 직업 교육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데 너무 집중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갖는 건 좋은데 꿈과 환상이 클수록 실제 현실이 비루해지면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교육이랑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거랑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에게 막연한 꿈과 환상만 심어주는 걸로 진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약간 진로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돈과 연결시키진 않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돈을 좀 잘 벌고 약간 유명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직업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막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잘못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어도 성공한 직업인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진로나 그런 길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가치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느끼는 게 진로를 택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안 해주는 게 또 일반적이고 아이들이 또 그런 분위기니까 관심도 별로 없긴 없거든요. 내가 직업으로 꼭 사회에 뭔가를 기여해야 하는가? 내가 돈 잘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않아? 이런 게 좀 많은 게 좀 안타까워서 애들이 더 직업을 여러 개를 못 보고 막 딱 그거에만 하는 것 같긴 해요. 또 돈과 연결된. 네, 돈과 연결된 그런 것만. 그 6학년 교실에서 아까 아니 그건 직업이고 하기 전에 그럼 어떠냐, 그럼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거 말이야. 어떤 사람이 될까. 한 명이 억만장자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억만장자라는 걸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억만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면서 막 넘어가네. 아, 진짜요? 네가 어려운 말 써서 못 알아들은 거다. 억만장자를 몰라가지고. 근데 뭐 중학생들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요. 건물주요. 이거 다 진짜 건물주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아이들이 그냥 돈 벌면 다죠. 뭐 약간 이게 진로와 뭐 이 연결된 나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런 부분은.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만나보지 못한 직업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작가분을 모시는 이제 온작품 작가님을 모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고 좋은가 봐요. 갔다 오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요. 이제 그분을 만나서 오늘 사인을 했고, 뭐 그분이 이런 책도 썼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오히려 뭐 그런 약간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지, 뭐 새로운 걸 뭐를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러브스토리 수란 크러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그 발달에 따라서 진로 교육의 약간 방향이라든지 좀 교육 과정이 다른 것처럼 그 안에서 녹여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뭐 노동 교육을 진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삶에서 정말 닥칠 일이니까. 네. 초등도 우리 6학년은 이제 그 사회과에 노동이 나와서 민주 정치도 나오고 나와서 작년에 보니까 되게 재밌게 하긴 하더라고요. 노동인권 교육을.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들어본 개념들이 몇 개 대뇌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많아서 네. 그런 다양한 이해,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 6학년 작년에 했었던 저희 아이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안에 아이들이 돈을 버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 학급 안에서 자기가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하면 월급을 받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투자와 경제에 대한 개념도 익히고 어떠한 직업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를 자기네들끼리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애들도 너무 즐거웠고 엄마들도 너무 좋은 활동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것도 마을 활동.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자기네 다 화폐 단위도 다 정해가지고 하고 막 되게 재미있게 놀았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실은 뭐 진로 뭐 이것과 관련된 것도 그런데 아이들이 또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 실제로 이렇게 생활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학교 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어요? 백병무 선생님? 하는 학교들이 있죠. 아.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좀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습을 갔는데 뭐 이러저러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실제로 아이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는 많아졌고요. 중학교는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고. 중학교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은 수많은 검사, 수많은 검사를 해요. 적성 검사 이런 거. 네. 검사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애들이 중학교 특히 이제 진로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검사가 또 많아지는데, 중학교 3년 다니면 못해도 한 5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간이 검사도 있고 정서 검사, 뭐 직업 무슨 검사, 애니어그램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들은 1학년들한테 진로 시간이 쭈루루룩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많이 하고. 네, 그 시간에 뭔가를 막 많이를 하긴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 가방을 막 봤어요. 진로 수업을 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이 말 뭐라 그러냐면 진로 시간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맞아. 왜 그랬더니 영상을 디립다 하나를 본대요.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요약을 해. 그리고 나의 생각을 쓴대요. 그거를 지금 3번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다른 영상을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느낀 건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저희 아이는 또 막 그런 걸 집중하는 애니까 필기도 잘했고 선생님이 나중에 검사한다니까 엄청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소감도 나름 잘 썼는데 제가 느낀 건 얘는 이걸 잘 쓰고 나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집단에는 좀 뭔가를 남는 시간으로 지겹긴 했지만 보냈는데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보내면 이 시간에 뭔가를 얻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하시는 진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 혜수쌤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처럼 중학교에서도 아직은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막 들어온 그 아이들한테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지가 벌써 10년쯤 된 거죠. 10년이 더 됐지 싶기도 한데 10년이 더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거니까. 근데 사실 10년째 자유학기제, 어떤 때는 뭐 자유학년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달라진 게 뭐지? 맞아요.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애들이 동네에 있는 뭐 이러저러한 기관에 가끔 간다. 많은 검사. 맞아요. 그렇게 해서 흔히 얘기하는 진로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들의 진로가 얼마나 성숙했나, 진로 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나 이런 거를 검사해 보면 뭐 진로 성숙도가 높아졌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 뭐 직업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진로 성숙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들이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뭐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들죠. 검사는 많이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진로 성숙도와 관련돼서 질문이겠지만 이번에 수원시에서 뭐 우리 수원시 관내 학생들이 직업 체험, 직업 인식이나 직업 다양한 거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초중고를 뒤집어 엎겠다고 이번에 더 이런 근거가 그거예요. 우리 수원의 친구들이 진로 이게 되게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줘야 된다는데 저는 실은 진로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싶어요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활동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백병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더 깊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일 텐데 약간 참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의 진학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깨비쌤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아침부터 비가 여름 장마처럼 1학년이 맞아요. 장마가 여름이 아닌데 비가 왜 계속 와요?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런 노래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제 빼꼼쌤이 먼저 문을 열어주실 건데요. 이야기 또 전해주시죠. 네, 제가 뭘 준비를 해왔는데 진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근데 이 깨비쌤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다 고민은 그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안 되는데 시간 많이 아이들은 초등 남았는데.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로교육, 직업교육의 문제가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과잉됐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별도의 과목 또는 시간이 있을 만큼 우리가 진로 교육을 꼭 해야 되나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막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계속 물어본대요. 너 무슨 직업 가질래? 무슨 직업 가질래? 조사해서 써야 된다고. 계속 쓰고 예,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그 직업을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 위한 직업을 정하죠. 거기에 적을 많아. 이게 그러니까 진로 조급증, 빨리 진로를 정해라. 막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될 것 같은 조급증을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뭐 그때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서라든지. 근데 그런 직업들을 보통 가지면서 평생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물론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분야에 관심도 있고 뭐 재능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저는 그게 삶의 보편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마치 보편적이지도 않고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례를 모든 아이들이 따라야 되는 사례인 것처럼 빨리 진로를 정해서 빨리 그걸 찾아가는 내가 게. 누군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직업을 골라가지고 올인하도록 가르치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 막 전면 마찬가지. 도입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인 취지는 중학교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참 그러니까 어렵죠. 이제 흔히 이게 되게 모순되는 게 우리가 미래 사회 얘기할 때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의 거의 대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미래 사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진로를 빨리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모순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학자들 중에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주 깊게 파는 전문가, 그걸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늘 오늘 했던 일이 내일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평생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는, 그러니까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두루두루 알고 여기저기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얘기해요.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 진로 교육은 빨리 어렸을 좁혀라. 때부터 좁혀라. 네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빨리 골라. 근데 결국은 이제 직업을 고르면 또 그 직업이 가능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경영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회사원 이러면서 아. 경영학과 가고 경영학과는 학부로 해가지고 몇백 명씩 뽑고. 맞아요. 맞아요. 자유전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도 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과 환상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키워 놓고 그쵸. 애들이 어른이 됐는데 막상 갈 마주하는 데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은 좌절감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애들한테 뭐 무슨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둥, 요즘 애들은 뭐가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탕 말림해놓고 막상 어른이 돼서 네 사탕은 진짜 사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딸들과의 대화도 뭘 시간이 되면 뭘 배워서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게 네가 평생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애가 아빠 평생 한다는 건 없어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게 저도 처음에 자유학기제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가 제가 이제 진로 코치나 막 이런 거 시작할 때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은 안 했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 왜냐면 그때 제가 이해한 자유학기제는 뭐였냐면 지금처럼 직업을 찾아라가 아니라 너를 이해하는 쉼을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그때 되게 괜찮겠다. 애들 시험도 없고 뭐 이렇게 약간 갭이어처럼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거야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로 왔더니 이상해져가지고 그걸 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빼꼼쌤 아까 하나 이제 문제가 과잉되었다는 거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일찍 강요한다는 거죠. 진로 선택을 직업을 일찍 많이 시키는 거.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 아까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 꿈과 환상이랑 다른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가 도제교육 이런 게 발달했다고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이미 계열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기 선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까지 갈 애들과 중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실업교육이죠. 실업교육 쪽으로 갈 애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정을 하죠.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갖는 권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결정해서 너 이게 맞다고 그러면 다들 이제 인정하고 수긍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실업계 중학교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독일에서 나오는 여러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비판에 많이 동의를 하는 건데 어릴 때 분리할수록 어릴 때 선별해서 분리할수록 가정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사회적으로 네. 뭔가를.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지금 있는 불평등 구조를 대물림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저기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연구하고 그럴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발장에다가 왜 신발장에 붙여놓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발장에다가 자기 이제 장래 희망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그게 다 신발장에? 적어놨더라고요. 매일 아침 보라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직업들은 아주 구체적인 직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의 과장, 뭐 부장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남 강북 비교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강북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이제 직업들이 그런 거예요. 뭐 미용사, 뭐 무슨 뭐 전문 기술직, 기술직. 뭐 그런 직업들. 그 막연하고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들. 들어봤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크기도 다르고 구체성도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기 선별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계층 분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OECD나 이런 데에서도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거기에서마저도 조기 선별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해요. 근데 독일은 아직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일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게 계층 차이로 이어지는 그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네, 기술 독일의 의사와 독일의 버스 기사의 네, 임금 많이 차이가 그건 크지 없죠.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크잖아요. 크고 그게 바로 그냥 계층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조기 선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뭐 그 결과는 뻔해요. 그러게요. 그게 도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당연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때 진로 직업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그 계층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고 결국은 그 계층 차이로 생겨난 아는 세상의 크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세상의 크기가 결국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진로 직업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깨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그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 사회를 재건하는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직업들을 얼마만큼 배치할까? 애들 왜 그 게임, 그 심시티 게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새롭게 건설해보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진로 직업 교육의 방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갖는 것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업들이 갖는 그 가치에서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진로 직업 교육이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제도를 세팅할 때 꼭 필요한 직업의 영역 그러니까 창직이죠. 네. 그런 건 뭐가 있지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금 기술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분명히 또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그 성장했을 때는 필요 없는 것도 될 수 있어가지고 이 미래 기술 미래 체험 한다고 하는 되게 다양한 뭐 진로 체험 교육이 실은 하등에 쓸 데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돼서 진짜 아이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진로 교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학교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처음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로를 빨리 정해라고 하는 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서 우리 백업쌤 노래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그 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제목만 보고 그냥 고르는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아이들 직업 진로 교육이 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이라는 화두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서 뭘 고르는 게 아니고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만들까, 왜 이 직업이 필요한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로 직업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고른 네, 알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 또 노래 이야기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 나눴던 이야기 중에 연장선이니까 뭐 가볍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듣겠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니 이런저런 안내문이 많이 오고 특히 1학년 1학기에 뭐 동아리, 주제 선택, 교과 이외에 선택하라는 것이 많은데 주제 선택의 경우 제가 늦게 접속했더니 이미 아이가 원했던 수업은 마감됐고 다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할 것이다 안내는 받았는데 중학생이 이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기도 하고 학교에서 진로 체험 뭐 간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가위가위보 진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되는 확률보다 그냥 이제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중학생이 하면 좋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깨비쌤 어때요? 그럼 애들 중학교 1학년이 뭐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지금은 그쵸. 많이 다른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방과후에서 얻을 게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는 거 내가 뭐가 재밌지를 발견하는 것 같아서 중1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교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시간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서 내가 뭘 좋아하지를 조금 더 심화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크게 그렇게 뭐 원하는 거에서 떨어져도 네. 그렇게, 오히려 또 새로운 걸 경험하는 네, 시간이다. 그래, 뭐 그럼 이렇게. 좋겠어요. 네. 우리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진로 직업 특히 이제 그 제한된 아주 한정된 그 기회나 장소를 가지고 네.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할 수 네.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애들 하나하나를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걸 못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는 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 과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직업이라는 건 아주 우연하게 내가 갖게 되는 거다. 그런 우연함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 학교 기분 나빠라는 감정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내가 가위바위보 져서 결국 못했어. 예, 세상이 이렇게밖에 안 돼. 학교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하는 학교 활동이 꼭 좋은 활동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대신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기회로 그냥 삼아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중학생 그러니까, 1학년 네, 그냥 뭐 네. 졌다고 해도 다른 걸 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쵸.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맞아요. 없는데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막 무슨 맞아요. 자유학기제만 되면 애들이 그냥 뭐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환상이에요. 네. 돌봄도 마찬가지, 늘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냥 탁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에 왔을 때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어쨌든 뭐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일단은 해보고 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또 아이들이 또 얻어가. 못 얻더라도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걸 또 좀 기억하고 다양한 걸 해줄 수 있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렇게 다 끝나가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거 뭐 한마디씩만 하고 저희 마무리할까요? 우리 빼꼼쌤 어떤 게 남으세요? 저는 뭐 남는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너무 일찍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옳은 건지 뭐 이런 걸 좀 저도 그렇고 어른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진로 교육이 진짜 애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검사업자들을 위한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직업 선택 교육처럼 빨리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막상 아이가 들어가야 될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인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교육과정 진로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좀 넓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를 빨리 얘가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천천히 아이가 원하는 거 다양하게 하면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의 OST 태연이 부른 꿈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